네. 어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임 지도부의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님의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제1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너무 관력 있으신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저를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의원과 김수미 여성위원장을 새 지도부로 선택해 주신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제 바른미래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가 살아있고 또 새롭게 넘쳐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동서가 화합하고 영남 호남이 화합하고 보수 진보가 결합해서 중도 개혁의 통합 정당으로 우리나라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구성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안정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또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올드보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30대를 대표하고 또 하태경 최고위원은 40대를 대표하고 오차 찍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오차 찍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40을 막 넘겼고 제가 40 하겠습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이제 50대고 김관영 원내대표 50대, 김수미 청년위원장 30대, 김수민 청년위원장 30대. 아주 온갖 세대가 골고루 포진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단순히 동서 영호남 좌우 보수진보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고 국민들의 뜻의 반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현충탑에 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잘 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것은 경제적인 통합을 얘기를 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통합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네 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대통령은 참배하고 어떤 대통령은 참배하지 않았던 이런 데서 우리 바른미래당 통합의 정신을 살려서 초대 대통령부터 최근에 돌아가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모두 참배했습니다. 국민 통합의 뜻을 오늘 현충원 네 분 대통령 참배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촛불 정신에 입각해서 패권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 주권의 시대에 들어갈 때 바른미래당이 이를 위한 정치 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게 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씀하시는 개헌,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개헌에 앞서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당제 합의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와 축복을 더욱더 힘차게 보내주시기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저희 바른미래당이 출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협치를 통한 일하는 국회의 모범 사례가 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약속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 몇 개의 법안들에 대해서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처리해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기면 또 하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텐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부분, 특히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묵혀둔 개혁 법안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또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정원 법안, 또 특별감찰관 법안 등 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서둘러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9월에 사실상 청문회 국회입니다.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내정을 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정책 전문성은 물론이고 중장기 정책 연속성의 담보가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넷째는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전년 대비 22% 증액해서 보낸 23조 원가량의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현미경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부터 올해 추경까지 일자리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정책의 효과성을 따져 물었지만 결국 고용 쇼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의도된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복지 예산의 경우도 전달 체계를 잘 점검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례가 없는 확대 재정인데 중장기 재정 건전성 역시 무리한 것이 없는지, 세입 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심사하겠습니다. 특활비는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삭감 방침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정감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는 성과가 있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탈원전,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등은 갈팡질팡 우왕좌왕입니다. 일자리 정책 말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송곳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국회에 대비한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경제 살리기 활동에 바른미래당의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회인데요.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경선 기간 내내 제일 강조했던 게 이제 특권 폐지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각오로 아침 회의 때 그때그때 현안들을 제외하고는 특권 폐지 관련한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아시안게임 관련한 건데요. 아시안게임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 몇 개 땄고 몇 등 했고 이런 것보다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누가 군 면제를 받냐 이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는 금메달 따서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야구는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야구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일본은 아마추어 선수, 실업 선수가 나가는데 우리는 프로 베스트 선수들이 나가서도 일부 졸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금메달을 따고도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함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야구 선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군 면제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는 올림픽 경기가 없어서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으려면 아시안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야구가 금메달을 따고도 야유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제도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제안한 누적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안 게임도 점수를 일부 반영하고 올림픽도 점수를 일부 반영하고 또 권위 있는 세계대회도 점수를 일부 반영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합산해서 군 면제를 시켜주는 안인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요거 그냥 화면만 찍어주세요. 이게 국방부 제안안입니다. 국방부에서 제안한 것이고 당시에 부처 간의 약간의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체육 선수들 군 면제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체육 선수 군 면제를 받더라도 다 같이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경선 기간에 연금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적자, 세금 보장 시 1조 상한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연금은 1조 7천억, 군인 연금은 1조 6천억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보충이 됩니다. 매년 적자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 국가 세금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무한정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모든 연금의 적자를 국가 세금으로 보완할 때 상한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 연금당 1조면 저는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1조 넘는 금액에 있어서는 그 자체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퍼달라고 구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제가 경선 때 말씀드렸듯이 신규 공무원, 신규 군인부터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돼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적자분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상한을 1조 정도로 정해서 더 이상 세금 낭비가 없도록 국회가
세금 낭비 예방 장치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잘 먹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당이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저는 저희 당의 이념적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보다는 명확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표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 같은 것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서의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당 개혁에 대한 공약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부각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당원들의 어떤 그런 의사표시까지 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구 설치 등을 통해서 정당이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짧게 간단하게 저는 앞으로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 지도부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인재 영입을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최근에 40대 이하로 당협위원장을 절반을 채우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것보다 더 젊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인재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는 형태의 과거 바른정당에서 시행되었던 정치학교 방식 그리고 또 토론 배틀 등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대표께 건의드리고 또 그것을 위한 기구 설치할 것을 제가 건의하고 그쪽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사이 우리 바른미래당 기대하는 모습 못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이렇게 구성되면서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당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리겠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우르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안도현 시인의 간격이라는 시입니다. 우르창창 숲은 나무와 나무가 어깨동무를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산불이 난 숲에 들어가 보니까 나무들 사이에 간격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르창창 숲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 됩니다. 이왕이면 조화를 이뤄주면 더 좋겠죠. 불이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보면서 아 그랬구나 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 당원 지지자들 모두 그 간격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서 계셔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고 이 비바람만 잘 헤쳐나가면 저희들은 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자코리아에서 8월 31일 날 나온 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68.7%가 인력 부족이랍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통계는 10년 전에 비하면 22%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22%나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영업직, 판매 서비스직, 재무회계직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기는 조금 힘든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안 가냐? 대기업에 비해서 낮은 임금, 그 다음에 구직자 눈높이가 높다.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도 많이 정액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청년들의 그 임금, 중소기업의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연 9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건데요. 금년에
예산을 원래 900명분을 잡아놨는데 290명분 지금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매월 12만 5천 원씩 본인이 넣으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 900만 원을 더 보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 간의 임금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54.7%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부 돈 너무 귀찮다. 우리 중소기업에 들어온 청년들이 이 돈을 받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처리해야 되는 거, 뭐 정명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다는 겁니다. 이 지금 자코리아에서 서베이한 안에서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색적인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 이 중소기업에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중소기업 대표가 귀찮으니까 정부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자면은 3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일정 금액을 넣으면 목돈 3천만 원을 같이 준다든가, 5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 그것을 희망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어떤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청년들이 애로사항인 주택이나 결혼자금 이런 것으로 정부가 좀 관리하는, 아니면 또 특별기관이 관리하는 형태로 제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른미래당이 새 출발하는 중요한 시기에 최고위원으로서 청년들을 대변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고위원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나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정치인에겐 듣고 싶은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직접 보여달라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청년의 뜻과 목소리를 살아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과 최고위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친목이 아니라 불평이 1인 건강한 청년 인재들이 앞으로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가 만들어내는 바른미래당의 비전이 우리 당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